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최근 대만을 또 방문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거의 제 집 드나들듯 자주 차는 모습이에요. 이번 방문이 그냥 단순한 연례 행사, 뭐 이런 게 아니라 AI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움직임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기사들, 자료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번 방문의 진짜 의미, 또 그 안에 숨겨진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방문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시 엔비디아의 차세대 주력 칩 아키텍처죠. 바로 루빈 플랫폼. 이 루빈 플랫폼의 양산 준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젠슨 황 CEO가 직접 TSMC의 웨이저자 회장을 만나서 감사를 표했다. 이 사실 자체가 벌써 이 프로젝트의 무게감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대화에서는 이 루빈 플랫폼의 구체적인 현황, 또 기술적인 함의, 이런 걸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수출 통제 속에서 중국 시장을 겨냥한 H20 칩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 논란하고 그 배경, 또 젠슨 황이 강조한 AI 산업의 미래, 특히 에너지 문제나 또 로봇 기술 같은 차세대 동력에 대한 전망까지 그의 발언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각 사안이 현재 기술 산업 전반에 던지는 시사점, 그리고 그 중요성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젠슨왕 본인이 직접 루빈 플랫폼 양산 준비 때문이다 이렇게 방문 목적을 밝혔으니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루빈 플랫폼, 지금 정확히 어떤 단계에 와 있고 이게 엔비디아에게 왜 이토록 중요한 프로젝트인가요? 루빈 플랫폼은요. 엔비디아의 기술 로드맵에서 현재 가장 핵심적인 단계에 딱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당장 다음 달이죠. 올해 10월부터 TSMC에서 시험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시험 생산이요. 이 시험 생산 단계를 거쳐서 최종 설계는 2026년 3월에 완료될 걸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대규모 양산은 2026년 2분기부터 시작될 계획입니다. 이 타임라인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이건 엔비디아가 현재 AI 반도체 시장에서 확보한 그 압도적인 선두 자리 있잖아요. 이걸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후발주자들의 거센 추격, 이걸 뿌리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루비는 단순히 칩 하나 성능 개선 이게 아니에요. 그 AI 연산 시스템 전체 있잖아요. 전체의 효율, 그리고 성능, 이걸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차세대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죠. 와, 시험 생산이 코앞이라니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군요. 특히 이번 방문 기간에 맞춰서 루빈 아키텍처 기반의 새로운 칩 6종이 이미 TSMC에 테이프아웃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단순히 뭐 GPU, CPU뿐만 아니라 엠빌링크 스위치, 네트워크 칩, 네트워크 스위치, 심지어 실리콘 포토닉스 프로세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테이프아웃이라는 용어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고 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칩 6종이 동시에 진행됐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테이프아웃, 이게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마일스톤인데요. 수많은 설계랑 검증 과정을 쫙 거쳐서 칩 설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 데이터를 실제 칩 생산을 담당할 파운드리,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TSMC죠. TSMC에게 전달하는 단계, 이걸 말합니다. 책으로 비유하면요. 수많은 수정이랑 교정 다 거친 최종 원고를 인쇄소에 딱 넘기는 순간,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아하, 네네. 최종 원고 전달. 그렇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연산을 담당하는 핵심 두뇌격인 차세대 GPU, 루빈하고 암 기반 CPU인 베라 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 전체 성능을 좌우하는 다른 핵심 요소들까지 한꺼번에 테이프아웃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엔비링크 스위치는 GPU 여러 개를 마치 하나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해주고요. 네트워크 칩하고 스위치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 방대한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를 넓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 프로세서, 이건 기존의 전기 신호 대신에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이게 잠재적으로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해요.
이 6가지 핵심 칩 설계가 동시에 완료돼서 TSMC로 넘어갔다는 건요. 엔비디아가 루빈 플랫폼을 통해서 단순히 개별 칩 연산 속도만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 센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이동 병목 현상까지 포함해서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혁신하겠다. 이런 아주 포괄적이고 야심찬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네, 시스템 레벨에서의 통합적인 혁신, 이걸 목표로 삼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칩 하나하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정말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짜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이 핵심 칩들은 TSMC의 어떤 공정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개발 일정이 좀 빨라졌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루빈 플랫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GPU 루빈하고요. 새로운 ARM 기반 CPU 베라, 위아라, 얘네들은 모두 TSMC가 현재 보유한 가장 진보된 양산 기술, 바로 3나노미터 공정입니다. 3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제작될 예정이에요. 이게 현재 양산 가능한 최고 수준의 미세 공정 기술 중 하나거든요. 성능, 전력 효율 측면에서 큰 도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칩들의 테이프 아웃 시점이 당초 엔비디아 내부 목표보다 한 분기 정도 앞당겨졌다는 겁니다. 한 분기나요? 와.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엔비디아의 설계 역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파운드리 파트너인 TSMC와의 협력이 매우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AI 반도체 분야의 기술 개발 경쟁이 지금 얼마나 치열한가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경쟁사보다 단 한 분기라도 먼저 시장에 우수한 제품을 내놓는 게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야, 개발 속도 경쟁이 정말 장난 아니군요. 속도뿐만 아니라 생산량 측면에서도 이전 세대와는 좀 다른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요. 루빈 플랫폼의 생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요. 생산 규모에서도 상당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공급망 소식통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루빈 플랫폼 기반 칩들의 전체 생산량은요. 현재 주력인 블랙웰 플랫폼 대비해서 약 50%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50%나요? 네, 이건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 역시 계속해서 급증할 거다. 이런 전망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런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셈이죠. 이처럼 막대한 생산 물량은 파트너인 TSMC의 3나노 공정 생산 능력을 거의 최대치로 활용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SMC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대규모 물량 확보는 당연히 큰 힘이 될 수밖에 없고요. 최근 테이프 아웃이 완료되었으니까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오매 12월부터 초기 생산 물량이 나오기 시작해서 TSMC의 4분기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젠슨 황 CEO가 이번 방문에서 직접 TSMC 웨이저자 회장을 찾아가서 감사를 표한 것, 이게 단순한 의례적인 만남을 넘어서는 거죠. 이처럼 중요하고 상호 의존적인 파트너십, 그리고 대규모 생산 협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와, 루빈 플랫폼에 대한 엔비디아의 기대와 투자가 정말 엄청나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20 칩 관련 이야기인데요. 젠슨 황이 H20 칩의 중국 수출을 허가해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다는 점이 우선 눈에 띄더라고요. H20 칩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고성능 AI 칩 수출 통제 규제를 피하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성능을 일부 조정한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중국 내에서는 이 칩의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바로 이 부분이 현재 엔비디아가 처한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H20 칩은 미국의 강력한 수출 제한 조치 이후에 엔비디아가 어떻게든 그 거대한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거죠. 규제를 준수하는 대안 제품. 젠슨 황이 우선 이 칩의 수출기를 열어준 미국 정부, 결정 자체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이루어졌지만요. 여기에 감사를 표한 것은 그만큼 중국 시장 접근이 엔비디아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고요. 하지만 최근 중국 내 일부 기술 커뮤니티나 언론 등에서 H20 칩에 혹시 미국 정부가 몰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백도어, 그러니까 보안 취약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섞인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아, 백도어 의혹이요? 네, 이게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상호 불신이 깊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젠슨 황은 이번 방문에서 직접 나서서 H20는 완전히 안전하다, 백도어는 전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잘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죠. 이건 결국 엔비디아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제 그리고 중국 내의 잠재적 보안 우려라는 양쪽의 압박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H20 이후에 역시 미국의 규제를 만족시키면서 중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차세대 AI 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가지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젠슨 황의 언급이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젠슨 황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기보다는 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것은 미국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빨리 미국 정부의 결과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어요. 이 발언은 뭐냐면 차세대 AI 칩의 중국 수출 문제는 엔비디아의 기술 개발 능력이나 시장 전략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기술 수출 통제 정책, 그리고 그 기저에 깔린 지정학적 고려가 가장 결정적인 변수다, 이런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어느 수준의 칩까지 중국 수출을 허용할 거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하루빨리 나와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중국 시장 전략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속한 정책 결정을 바란다, 이런 희망을 내비친 것이죠. 네, 참 첨단 기술을 둘러싼 국제정치 문제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다음으로 TSMC 관련 발언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논의되었던 것처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칩스 액트 보조금을 활용해서 TSMC 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젠슨 황의 반응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반영은 TSMC에 대한 젠슨 황 개인,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절대적인 신뢰, 더 나아가서는 깊은 의존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TSMC를 단순히 중요한 공급 파트너, 이 수준을 넘어서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사 중 하나, 심지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사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사요? 네, 그러면서 TSMC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누구든 현명한 사람이다, 이는 매우 좋은 투자다, 이렇게 평가했죠. 이건 뭐냐면 미국 정부의 잠재적인 지분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TSMC가 가진 그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대체 불가능한 위상, 이걸 강력하게 강조함으로써 그 가치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 생산은 거의 전적으로 TSMC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SMC의 경영 안정성이나 기술 리더십 유지가 엔비디아의 생존과 성장에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깊이 깔려있는 발언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TSMC에 대한 찬사가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젠슨 황이 또 하나 강조한 게 바로 에너지 문제였습니다. AI 기술 발전하고 에너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하는 걸까요? AI 기술이 고도화되고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가 바로 막대한 에너지 소비입니다. 최첨단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이걸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젠슨 황은 이걸 AI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AI 공장이요? 네, 이 데이터 센터들이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해서 지능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내는, 말 그대로 산업 규모의 생산시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전통적인 공장처럼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모한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젠슨 황은 AI가 단순히 특정 산업 효율성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 구조를 바꾸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응용 분야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AI 팩토리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충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이 점을 격설한 겁니다. 특히 그는 대만이 기존의 반도체 제조 강점을 바탕으로 AI 인프라 구축에서도 중요한 글로벌 허브가 될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보면서요. 이걸 현실화하려면 청정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뿐만 아니라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원자력까지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확보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건 AI 혁명에 가져올 밝은 미래와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에너지 확보라는 도전 과제를 정면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AI 혁명이 성공하려면 에너지 혁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참 간과하기 쉬운 지적이네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관세 관련 조언은 안 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도 새로운 산업혁명이라는 거창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미국 AI 기술 스택의 수출 중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어떤 맥락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젠슨 황은 특정 정치인에게 구체적인 정책, 예를 들어 반도체 관세도가 여부 같은 것에 대해 조언하는 건 자기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죠. 정치적 논쟁에 직접 휘말리는 걸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AI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을 단순한 기술 경쟁 차원을 넘어서는 걸로 보고 있어요. 인류 역사를 바꿀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훨씬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AI 모델과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확산은 미국이 주도하던 안 하던 막을 수 없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혁명의 초기 단계인 지금 미국이 가진 강력한 무기인 AI 기술 스택, 그러니까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다 포괄하는 그 기술 생태계를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다가올 AI 시대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고 기술 주도권을 확고히 할 수 있다. 이런 전략적인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정 관세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표명이라기보다는 AI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미국이 나아가야 할 국가적 전략 방향에 대한 자신의 깊은 통찰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내에서 엔비디아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로봇 기술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젠슨 황은 엔비디아가 이미 대만에 상당한 규모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현실적인데요. 엔비디아 칩을 사용해서 최종적인 서버나 시스템을 만드는 핵심 공급망 파트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폭스콘, 팍스콘이나 퀀타 같은 세계적인 시스템 제조업체들. 이 업체들이 대만에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협력사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들 파트너사랑 긴밀하게 협력하고 최신 기술을 지원하려면 현지에서 더 많은 엔지니어와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인 거죠. 더 나아가서 그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대규모 AI 및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 플랫폼인 엔비디아 컨스텔레이션 구축 계획을 언급하면서요.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만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산 협력을 넘어서서 대만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연구개발, R&D 거점으로서의 역할 또한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시스템 공급망 지원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혹시 대만이 가진 강점이 엔비디아의 미래 성장 동력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힌트 같은 것도 있었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로봇 기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젠슨 황은 대만이 가진 또 다른 강력한 이점, 즉 전 세계 전자제품 제조의 핵심 기지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폭스콘, 퀀타 같은 조립 전문 업체부터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파운드리인 TSMC까지 최고 수준의 정밀 제조 생태계를 갖춘 대만이 AI가 촉발할 다음 단계의 혁명, 바로 로봇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도 엄청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로봇 기술이요?
네. AI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상용화가 더 가속화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고도의 정밀 부품 제작 능력, 조립 능력, 이런 걸 갖춘 대만의 제조 역량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낸 겁니다. 특히 엔비디아 자신도 로보틱스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AI 칩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향후 엔비디아와 대만 산업계 간의 더 깊은 시너지 효과를 예고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젠슨원의 짧지만 아주 함축적이었던 대만 방문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차세대 루빈 플랫폼 양산을 통해서 더욱 굳건해지는 엔비디아와 TSMC의 밀월 관계부터 시작해서요. H2N2 칩을 둘러싼 중국 시장과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설정 문제, 그리고 AI 시대에 더욱 부각되는 TSMC의 독보적인 가치와 또 AI 발전의 필수 전제 조건인 에너지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 마지막으로 로봇 기술이라는 차세대 혁신 동력에 대한 기대감까지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현재 기술 산업의 중요한 단면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젠슨 황의 방문과 그의 발언들은 단순히 한 기업 CEO의 행보를 넘어서는 거죠. 현재 글로벌 기술 산업을 움직이는 매우 복잡하고 서로 얽혀있는 여러 역학관계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최첨단 반도체 개발에 정말 숨막힐 듯한 속도 경쟁, 그리고 미중 관계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수가 기술 수출과 시장 접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들, 또 AI 기술의 폭발적인 확산이 역설적으로 야기하는 전력 인프라의 한계와 에너지 문제, 그리고 로봇 기술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혁신의 물결까지.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서 젠슨 황 같은 핵심 인물들, 또 엔비디아, TSMC 같은 선도 기업들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속적으로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미래 기술 환경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